중국 국영방송 CCTV 군사 전문가가 사우디 방산 전시회에서 한국 무기를 보자마자 이런 말을 내뱉었습니다. 와, 이건 완전 물건인데요.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이 영상이 퍼지는 순간 일본 야후에서 댓글이 폭발했고 중국 커뮤니티는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중동 바이어들 사이에서 조용히 계약 이야기가 오가기 시작했어요. 오늘은 이 3가지가 동시에 터진 사건, 그리고 그 뒤에 숨겨진 진짜 이야기를 끝까지 다 풀어드리겠습니다. 일단 배경부터 설명해 드릴게요. 중국 국영방송 CCTV에서 군사 전문가로 꽤 유명한 우지에라는 인물이 있어요. 이 사람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열린 국제 방산 전시회 현장에 리포터로 나갔습니다. 세계 각국의 무기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자리잖아요. 중국도, 미국도, 유럽도 다 나오는 그런 행사였어요. 그런데 이 우지에 씨가 전시장 한쪽에서 다연장 로켓 시스템 하나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보자마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방호력에 엄청 공을 들였어요. 저 볼트들 보세요. 옆에 있던 관계자가 뭔가 설명을 하자 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저거 연막탄 아닌가요? 관계자가 맞습니다 라고 답하자 바로 이어서 이 말이 나와요. 다연장 로켓에 이런 디테일까지 넣었다고요? 와, 이건 진짜 대단하네요. 중국 국영방송에서 군사 무기를 평가하면서 이 정도 감탄이 나왔다는 거. 이게 얼마나 이례적인 일인지 아시겠어요? 보통 중국 국영방송은 자국 무기는 세계 최고, 다른 나라 무기는 그냥 평범하다는 식으로 흘러가거든요. 그런 방송에서 와, 진짜 대단하다는 말이 나온 겁니다. 근데 그 다음이 더 재밌어요. 이 전문가가 그 무기를 보면서 갑자기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아, 이건 이탈리아 설계 같네요. 라고 하더니 잠시 후에는 이건 스페인 쪽 느낌인데요? 라고 하는 거예요. 사우디 전시회에 나온 무기들을 둘러보면서 계속 유럽산이라고 착각을 하는 겁니다. 중국 군사 전문가가 처음 보는 디자인과 설계에 유럽 느낌이 난다고 반응한 거잖아요. 그게 칭찬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적어도 낯설다는 인상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드디어 반전이 터집니다. 그 무기의 정체가 밝혀지는 순간 현장이 잠깐 조용해졌습니다. 사우디 것도 아니고 이탈리아 것도 아니고 스페인 것도 아니에요. 한국의 K27 천무였습니다. 이게 첫 번째 반전이에요. 중국 국영방송 군사 전문가가 한국 무기를 보면서 유럽산이라고 착각할 만큼 세련됐다고 느끼고 그러면서 진짜 대단하다는 말까지 내뱉은 겁니다. 이게 단순 실수가 아닌 이유가 여기 있어요. 이 사람이 한국 무기라고 알았다면 과연 저렇게 솔직하게 극찬했을까요? 그냥 흘려보내거나 한마디 정도 했을 가능성이 훨씬 높죠. 모르고 칭찬했기 때문에 오히려 진짜 평가가 나온 겁니다. 자, 여기서 잠깐 천무가 뭔지 제대로 짚고 넘어갈게요. K239 천무는 한국 육군이 운용하는 다연장 로켓 시스템입니다. 그냥 로켓 발사하는 무기라고만 알면 사실 절반도 이해 못하는 거예요. 이 무기의 핵심은 유연성이에요. 하나의 발사 플랫폼에서 여러 종류의 탄종을 호환할 수 있거든요. 비유하자면 스마트폰처럼 어떤 앱을 까느냐에 따라 완전히 다른 기능을 하는 무기예요. 단거리 로켓부터 장거리 정밀 유도 미사일까지 같은 발사대에서 쏠 수 있고 실제 전장에서 상황에 따라 탄종을 바꿔가며 운용할 수 있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나라마다 전장 환경이 다르거든요. 사막에서 싸우는 중동 국가들, 해안선이 많은 동남아 국가들, 넓은 평야를 방어해야 하는 동유럽 국가들. 이 다양한 환경에 하나의 시스템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게 천무의 가장 강력한 셀링 포인트입니다. 거기다 우지에 씨가 콕 집어서 말한 저 볼트들 보세요 라는 부분. 이게 그냥 디자인 칭찬이 아니에요. 승무원 보호 설계를 가리킨 말이거든요. 전투 상황에서 장병들이 얼마나 안전하게 운영할 수 있느냐. 이게 현대 무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데 천무는 이 부분에 실제로 엄청난 공을 들였습니다. 단순히 멀리 쏘는 무기가 아니라 쏘는 사람까지 지키는 무기라는 거죠. 이 영상이 퍼지자 일본 커뮤니티 반응이 바로 터졌어요. 야후 재팬에서 베스트 댓글 첫 번째. 좋아요 13,000개를 받은 댓글입니다. 중국 방송이 한국 무기를 칭찬하는 날이 오네. 이건 진짜 예상 못했다. 두 번째로 많이 받은 댓글. 좋아요 10,000개입니다. 일본은 아직도 개발 지연인데 한국은 이미 수출하고 있다. 이 두 번째 댓글이 일본 사람들한테는 꽤 뼈아픈 말이에요. 왜냐면 실제로 일본의 방산 개발이 만만치 않은 상황이거든요. 일본은 평화헌법의 제약 때문에 오랫동안 무기 수출 자체가 거의 불가능했어요. 2014년에 방위장비 이전 3원칙을 개정하면서 수출길을 열긴 했는데
현실적으로 아직 갈 길이 멀어요. 일본 방산업계에서 실제로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왜 우리는 이미 완성된 기술이 있는데 수출 계약 하나 제대로 못 따내고 있나? 일본 자위대는 89식 장갑차를 수십 년째 쓰고 있고 차세대 전투기 개발은 계속 지연되고 있어요. 반면 한국은 FA-50 경공격기를 폴란드에 48대 계약하고 K2 전차를 이미 납품 시작했고 천무 계약까지 쌓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연인데 한국은 수출 중이라는 댓글이 나오는 거예요. 일본 커뮤니티에서 또 이런 댓글들이 달렸어요. 한국 무기가 이렇게까지 수준이 올라왔다는 걸 솔직히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다. 라는 반응. 예전에는 우리가 기술 격차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잘 모르겠다. 라는 반응도 나왔어요. 이게 그냥 인터넷 댓글이 아니라 분위기를 반영하는 거거든요. 일본 방산 관계자들, 군사 분석가들도 실제로 한국 무기 수출 급증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제 두 번째 반전으로 넘어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걸 단순 해프닝으로 볼 수 있는데 실제로 한국 방산 수출 숫자를 보면 해프닝이 아니에요. 2022년 한국 방산 수출액이 173억 달러를 기록했는데 이게 전년도 대비 약 2.4배가 늘어난 수치예요.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약 23조 원 규모입니다. 세계 방산 수출 순위로 따지면 9위에서 단숨에 8위권 안으로 진입했어요. 미국, 러시아, 프랑스 같은 전통 강호들 사이에 끼어들기 시작한 거예요. 특히 중동 시장에서 반응이 폭발적이에요. 중동 바이어들 사이에서 한국 무기에 대한 평가가 이렇게 정리되고 있다고 해요. 싸면서도 성능 좋다 라는 말과 유지비까지 낮다 라는 말이 계속 나오거든요. 이게 핵심이에요. 무기 수입할 때 단순히 구매 비용만 따지는 게 아니거든요. 도입 이후 유지, 정비, 탄약 보급, 부품 교체 이 모든 라이프 사이클 비용을 다 따져야 해요. 미국이나 유럽 무기는 성능은 좋지만 이 유지비가 어마어마하거든요. 한국 무기는 이 부분에서 경쟁력이 있어요. 처음 도입할 때도 가격 경쟁력이 있고 쓰면서도 부담이 덜하다는 거예요. 거기다 한국은 납기 속도도 빨라요. 폴란드 계약이 대표적인 사례예요. 유럽 업체들은 납기가 10년 이상 걸린다고 했는데 한국은 훨씬 빠른 납기를 제시했어요. 실제로 K2 전차와 K9 자주포 일부는 계약 후 굉장히 빠른 속도로 납품이 시작됐어요. 전쟁 중인 유럽 입장에서는 10년 기다리는 게 의미가 없잖아요. 지금 당장 필요한 거니까요. 그리고 여기서 일본에서 거의 알려지지 않은 내부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천무 시스템을 관심 있게 보고 있는 나라들이 생각보다 훨씬 많아요. 공개된 것만 봐도 폴란드가 이미 관심을 표명했고 사우디가 이번 전시회에서 직접 체험하면서 평가했고 동남아시아 여러 나라들에서도 구체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특히 주목할 건 루마니아, 에스토니아, 노르웨이 같은 나라들도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왜 동유럽이냐고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동유럽 국가들의 방산 조달 속도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2년 전까지만 해도 언젠가는 사야지 하던 나라들이 지금 당장 계약해야 한다는 모드로 바뀐 거거든요. 그런데 미국이나 유럽 무기는 공급 자체가 부족해요. 우크라이나 지원으로 재고가 다 빠진 상황이라서요. 그 빈자리를 메울 수 있는 나라로 한국이 주목받고 있는 겁니다. 기존 장비 대신 한국 걸로 바꿀까? 라는 이야기가 동유럽 방산 커뮤니티에서 실제로 나오고 있어요. 자, 이제 세 번째 반전으로 갑니다. 이 사건이 퍼진 이후 중국 커뮤니티 반응을 보면 재미있어요. 아니, 저걸 왜 한국 거라고 말 안 했냐? 라는 당황한 반응이 먼저 나왔어요. 우리 방송이 저렇게까지 칭찬할 줄은 몰랐다. 라는 반응도 나왔고요. 그런데 이 사건이 퍼질수록 오히려 반대 효과가 생겼어요. 저게 뭐길래 저렇게 칭찬하지? 라는 반응이 나오면서 천무에 대한 관심이 더 커진 거예요. 한국이 광고를 한 것도 아니고 중국 국영방송이 역으로 홍보를 해준 꼴이 된 거잖아요. 세상에 이런 홍보가 또 있을까요? 돈 한 푼 안 들이고 경쟁국 국영방송에서 이거 진짜 잘 만들었다는 말이 나온 거니까요. 그리고 중국 커뮤니티에서 이런 반응도 나오기 시작했어요. 인정할 건 인정해야 한다. 요즘 한국 무기 잘 만든다. 이게 진짜 변화예요. 과거에는 중국 커뮤니티에서 한국 무기 이야기가 나오면 무조건 자국 무기 자랑으로 흘러갔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달랐어요. 성능 기준으로 평가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중국도 방산 수출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나라거든요.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미얀마, 사우디 같은 나라들이 오랫동안 중국 무기를 사왔어요. 그런데 중국 내부에서조차 경쟁이 쉽지 않겠다는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 이건 분위기 변화를 보여주는 신호거든요. 실제로 방산업계 분석가들 사이에서는 이런 평가가 나와요.
한국 무기는 가격은 싸지만 실전 검증이 부족하다는 인식이 있고, 미국 무기는 최고 성능이지만 정치적 제약과 엄청난 유지비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 사이에서 한국 무기가 가격 대비 성능 최고, 정치적 제약, 저금, 유지비 합리적, 낫기 빠름 이라는 포지션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잠깐 시청자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릴게요. 만약 여러분이 사우디 군 조달 담당자라면 어떤 기준으로 무기를 고르겠어요? 가격, 성능, 유지비, 아니면 국제 정치 관계? 이게 실제로 계약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이에요. 그리고 지금 그 모든 요소에서 한국이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는 거. 이게 이 이야기의 핵심이에요. 일본 반응으로 다시 돌아와 볼게요. 야후 재팬 댓글창에서는 이런 말도 나왔어요. 이대로 가면 한국이 중동 무기 시장을 가져갈 수도 있다. 그리고 또 이런 댓글도 있었어요. 한국 방산이 이렇게 빠르게 성장할 줄 우리 중 누구도 몰랐다. 이 말이 단순 감탄이 아닌 이유가 있어요. 일본은 방위 산업에서 나름대로 자부심이 있는 나라거든요. 미쓰비시, 가와사키 같은 대형 방산 기업들이 있고 기술 수준도 높아요. 그런데 수출 실적에서 한국에게 밀리기 시작하는 상황이 오니까 충격이 크게 다가오는 거예요. 일본이 방산 수출에서 고전하는 이유를 하나만 꼽자면 의사결정 속도예요. 일본 방위장비청에서 수출 허가를 받는 과정이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상대국 정치 상황, 인권 문제, 분쟁 지역 여부, 제3국 이전 가능성 등 체크해야 할 항목이 너무 많아요. 그 사이에 한국이 계약을 따가는 거죠. 실제로 일본 방위산업 관계자들 사이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고 해요. 우리가 서류 검토하는 동안 한국은 계약서 서명하고 있다. 좀 씁쓸한 이야기지만 실상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 상황을 보면서 한국 방산의 강점이 뭔지 더 명확하게 보이거든요. 첫 번째로 실전 경험이에요. 한국군은 실제로 이 무기들을 운용하고 훈련하고 개선해 왔어요. 그러니까 현장에서 필요한 디테일이 무기에 자연스럽게 녹아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지혜 씨가 저 볼트들 보세요 라고 말했던 그 디테일이 바로 여기서 나온 거예요. 두 번째로 생산 능력이에요. 한국은 이미 대량 생산 체계가 갖춰져 있어요. 주문이 들어오면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인프라가 있다는 거죠. 폴란드가 왜 한국을 선택했냐고 물어봤을 때 한국 방산업체들의 납기 약속이 결정적인 요소였다는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세 번째로 패키지 딜 역량이에요. 무기만 파는 게 아니에요. 교육 훈련, 기술 이전, 현지 생산 협력, 유지 보수 계약까지 묶어서 패키지로 제한할 수 있거든요. 이게 중소국가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매력적인 조건이에요. 그냥 무기 사는 게 아니라 그 나라의 방산 역량 자체를 키울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니까요. 그렇다면 천무, 앞으로 어디로 갈까요? 현재 공식적으로 확인된 것들만 봐도 폴란드와 논의 중이고 사우디에서 직접 평가를 진행했고 동남아시아 여러 나라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어요. 여기에 동유럽 국가들까지 가세하면 수출 숫자가 어떻게 바뀔지 계산이 되세요? 방산업계 전문가들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2030년대 중반까지 한국이 세계 방산 수출 5위권에 진입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다. 지금 하위권에 있는데 5위권까지 올라간다는 거. 이게 무모한 예측이냐고요? 숫자 보면 그렇지 않아요. 2019년에 한국 방산 수출은 73억 달러였어요. 2022년에 172.3억 달러가 됐어요. 3년 만에 2.4배가 된 거예요. 이 추세가 계속된다면 그 예측이 근거 없는 말이 아닌 거죠. 일본 야후 재팬에서 나온 또 다른 댓글들을 보면 이런 것들도 있었어요. 한국 방산의 성장은 K컬처 같은 소프트 파워와는 또 다른 차원의 이야기다. 이건 하드 파워다. 나는 댓글. 방탄소년단이 세계를 휩쓸 때 우리도 놀랐지만 이건 그것보다 더 충격적이다. 나는 반응도 나왔어요. 일본 입장에서 한국 무기 수출 이야기는 단순히 경쟁국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아시아 지역 전체의 안보 지형이 바뀌는 이야기거든요. 한국이 무기를 많이 팔수록 그 나라들과의 외교 관계도 달라지고 지역 내 발언권도 달라지는 거니까요. 자, 이제 정리해 볼게요. 중국 국영방송 군사 전문가가 한국 무기를 극찬했다. 모르고 칭찬했기 때문에 진짜 평가가 나왔다. 일본 커뮤니티는 위기감을 느꼈다. 중동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한국 방산은 지금 급성장하는 중이다. 이 등 가지가 동시에 터진 사건. 단순 해프닝이 아닌 시장 판도가 바뀌는 신호로 봐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더 짚고 싶은 게 있어요. 이 모든 이야기의 배경에 한국 방산이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 발전하고 있다는 사실이 있어요. K20의 장갑차, K9 자주포, K2 전차,
FA-50 경공격기, 그리고 천무. 이 무기들이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진 게 아니에요. 수십 년간의 기술 축적, 실제 운용 경험을 통한 개선,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장병들이 살아서 돌아와야 한다는 절박함에서 만들어진 무기들이에요. 우지혜 씨가 저 볼트들 보세요 라고 말했을 때 그 볼트 하나하나에 그 절박함이 담겨 있는 거예요. 중국 방송이 극찬하고 일본이 위기감을 느끼고 중동이 관심을 보이는 게 이유 없는 일이 아닌 거예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드릴게요. 한국 방산산업 앞으로 10년 뒤에 세계 5위권 안에 들 수 있다고 보시나요? 아니면 아직 갈 길이 멀다고 보시나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해요. 그리고 이런 숨겨진 이야기들 계속 보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이 영상 알고리즘에 태워서 더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게 도와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